순열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순열하고 조합 역시 이론을 참 중요시 여기면서 설명을 할 건데 계속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내가 너무 밑밥을 깔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론이 전부가 아닌 단원이라서 문제를 푸는 감각도 좀 중요하고 결국은 좀 너네한테 너무 돌리는 것 같지만 문제를 많이 접근하면서 계속 많이 보면서 생각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진짜 생각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단원이거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너네 기준에서는 나는 참 생각을 많이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프를 그리고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처음에 힘들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 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문제를 단어 하나만 바꾸면 푸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순열하고 조합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순열을 하고 내일 아마 조합을 하면 될 텐데 선생님이 순열을 하기 전에 순열하고 조합을 우선 구분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 사실 순열하고 조합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순열을 영어로 permutation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제 P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고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이거든. 너네가 알고 있는 그 combination 피자의 그 combination이 맞아. 그래서 combination 그래서 조합은 영어 단어로 이제 기호를 C로 쓰게 될 거야. 근데 permutation 조합이 있을 때 순열하고 조합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건데 순열은 이름에도 써있지만 이 순자가 순서할 때 순자고 열자가 나열할 때 열자거든. 그래서 순열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조합은 뭐냐면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걸 우리는 조합이다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A, B, C 세 문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볼 거야. 두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겠다라는 거지. 줄을 세우는 나열을 해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고 하나는 그냥 두 개를 선택하는 것만 해볼 거야. 선택하는 것만 해보자. 그러면 두 개를 나열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랑 B를 이렇게 뽑았어. A랑 B를 뽑아서 줄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A, B를 줄을 세우는 경우랑 B랑 A를 뽑아서 B, A 순서로 나열을 하는 거야. 얘는 지금 A가 첫 번째로 온 거고 B가 두 번째로 온 거고 얘는 B가 첫 번째로 온 거고 A가 두 번째로 온 거지. 그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이 둘을 같은 경우로 볼까 다른 경우로 볼까? 이 둘을 다른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경우에서 한 가지 얘도 경우에서 한 가지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냐면 내가 B랑 C를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랑 C, B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경우 얘도 다른 경우로 볼 거기 때문에 각각을 한 개의 경우로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A랑 C를 뽑고 A랑 C를 나열하고 C랑 A를 나열하는 경우도 다른 걸로 볼 거야. 각각의 경우를 인정할 거라서 얘네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쳐주면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존재할 거냐면 총 6가지가 존재할 거야. 근데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내가 그냥 선택 뽑기만 할 거야. 그러면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가 존재할 거거든. 얘는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만 할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선택하는 경우에서 이 둘은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이걸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셌으면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똑같은 경우니까. 그럼 B랑 C를 뽑고 C랑 B를 뽑는 경우도 같은 경우로 칠 거니까 이 중에 얘만 경우의 수를 세고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얘도 A랑 C를 뽑고 C랑 A를 뽑을 때 얘도 같은 경우로 칠 거니까 요것만 인정하고 요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존재할 거냐면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뽑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치겠다라고 해서 순열이다라고 부를 거고 두 개를 선택만 하겠다.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조합이다라고 부를 거고, A, B를 선택하는 경우, B, A 선택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한 개만 치겠다라는 거지.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30명의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어. 30명의 학생이 있을 때 두 개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하나는 반장 한 명하고 부반장 한 명을 뽑는 경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하나는 주번 두 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A를 반장을 시키고 B를 부반장을 시키는 경우랑 B를 반장을 시키고 A를 부반장을 시키는 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이거 완전 다른 경우지. 완전 다르잖아.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거랑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거 완전 다른 경우지. 얘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슨 문제냐면 순열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주번 두 명을 뽑는다고 쳤을 때 내가 자 너네 A 주번하고 B 주번해라고 말하는 경우랑 자 B 주번하고 A 주번해라고 하면 이건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 이건 같은 경우야. 얘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대표적인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너네가 봤을 때 순열이 쉬워 보이니 조합이 쉬워 보이니? 그치, 보통은 이제 조합이 경우가 적으니까 조합이 쉬워 보이는 거지. 순열이 100만 배는 쉬워. 순열이 무조건 쉽고 조합은 공식을 안 쓰면 절대 못 풀어. 조합은 무조건,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야 사실. 공식이 아니라 정의거든. 정의인데 조합은 무조건 정의야. 무조건 정의로만 풀 수 있어. 근데 순열은 정의로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나는 정의로 무조건 풀지 않을 거야. 그냥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의를 쓰지 않겠다. 물론 정의를 완전히 안 쓰지 않을 거야.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너무 쉬운 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어서 이제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거는 그냥 정의에 합당하기 때문인 거고, 문제 자체가. 보통 순열은 나는 경우의 수를 쓰지 않고 정의를 쓰지 않고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를 바꿀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열에서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복잡한 문제는 존재하잖아. 무조건 특정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 조합에서도 문제가 이제 짬뽕이 되거나 섞였을 때, 믹스가 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풀어나갈 힘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순열은 공식을 쓰지 않을 거다. 너희도 안 썼으면 좋겠어. 물론 정의는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순열부터 해봅시다. 자, 순열. 우선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 순열을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순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N, P, R을 순열이다라고 부를 거야. 얘가 순열의 정의야. 순열의 기호가 될 거야. 이제 N, P, R이 순열의 기호가 될 거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거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의야. 순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학적 정의가 있어.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계산 방법의 정의야. 수학적 정의를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계산 방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굳이 쓸데없이 복잡해서 지저분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하거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그냥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PR 순열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이다. 우리가 팩토리얼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그치, 느낌표를 이용해서 n 느낌표 이렇게, 그래서 n 팩토리얼이다라고 읽을 거야. 이때 이 n은 당연히 무조건 자연수다. 자, n 팩토리얼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돼. n 개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정확하게 정의야. 팩토리얼의 정확한 정의는
n개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n 팩토리얼은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꼭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할 거야. 이게 n 팩토리얼의 수학적 정의다. n 팩토리얼의 문맥적 정의, n 팩토리얼의 수학적 정의야. 당연히 알아야겠지.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할 거다.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끝까지 1까지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20이 되겠다. 그럼 얘 수학적 문맥적 정의는 뭐다?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이 순열은 정의를 안 쓸 거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 만약에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해설지에서는 그냥 이게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150까지다 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면 나랑 이제 수년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볼 그림이 될 텐데 5명을 나열할 거잖아.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네모를 5개를 쓰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5명을 나열한다고 쳤을 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라는 거지. 자, 지금 5명이 있어. 그럼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5가지가 될 거야. 그럼 여기 한 명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한 명 줄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다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이게 당연히 5 팩토리얼이 될 거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물론 팩토리얼은 간단하니까 선생님도 팩토리얼을 쓰기 쓸 건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경우를 나누면서 풀게 되는 혹은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 n 팩토리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이 하나가 있거든.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성질이 0 팩토리얼이야. 0 팩토리얼. 자, 0 팩토리얼 정의가 뭐니? 0개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럼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그래서 자꾸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0 같은데 그치?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가지 경우의 수 1이야. 꼭 기억해야 돼.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얘기했었거든. 옛날에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는 덧셈 나라랑 곱셈 나라 2가지가 있다고 했어. 덧셈 나라에서 정말 순수한 도화지 같은 애는 뭐였지? 0이었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0이 있는 거야. 곱셈 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애는 그치 1이었지. 그러니까 곱셈 나라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누가 튀어나오는가? 1이 튀어나오는 거야. 팩토리얼은 지금 곱셈 나라니 덧셈 나라니? 마구잡이 곱셈 나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장 순수한 백지 같은 아이 얼마가 튀어나오는 거야? 1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바탕으로 이제 NPR을 해봅시다. 자, NPR 순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문맥적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문맥적 정의는 n개의 수 중에서 정확히 쓰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자. 정확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좀 중요한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서로 다른 n개야.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 자, 그 다음에 r개를 선택한. 참고로 이건 그럼 선생님 같은 것 중에서는 어떻게 뽑냐?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할 거다. 우리는 무조건 다른 것만 볼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거야. 그 다음 나열할 거거든. 보통 이제 문제지나 교과서에서는 이 선택한다는 말이 없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야.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기억할 거야. 선택한 후에 나열할 거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미리 좀 스포를 하나만 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 풀거든. 뽑고 나열할 거야. 뽑는 거 따로 하고 나열하는 거 따로 할 거야. 이게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하겠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할 거잖아. 기본 상식적으로 내가 10개 중에 15개 선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10개가 있으면 맥시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조건인데 npr이다 라고 하면 항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r이 더 클 수 없겠지. 자, 그럼 이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정의니까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느낄 때는 공식처럼 느껴지지만 이 공식 아니고 정의야. npr이다 라고 하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n이잖아. 요 n인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r이잖아. 여기 r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팩토리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5p3을 계산할 거다라고 하면 앞에 숫자가 오니까 5 팩토리얼을,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한 번만 써볼게. 5에서 뒤에 있는 3을 뺀 놈의 팩토리얼을 나누면 되겠다. 그럼 5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이 되겠지. 이렇게. 너네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잖아. 무작정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분하고 계산을 나가면 된다. 근데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너무 귀찮거든.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너무 귀찮아. 매번 정의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NPR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익숙해지면 너무 쉬우니까 NP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할 거냐면 r개를 곱하면 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하겠다. 굳이 여기다 한 번만 쓰자면 선생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서 검정색으로 쓸게. n부터 r개를 곱해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곱하게 되냐면 여기까지 곱하게 되거든.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는 포커스를 안 맞췄으면 좋겠고 r개를 곱하게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5p3을 계산을 해보면 5p3은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면 되겠어? 3개를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겠다. 여기가 3이니까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하면 되겠다. 근데 저거 n-r에서 플러스 1이 이 플러스 1이 왜 붙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r개를 곱할 거지. 네. r개를 곱할 거잖아. r개를 곱할 거니까 n부터 세거든. 그래서 r개를 뺐을 때 요게 남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게 좀 더 편할 거야. 선생님 이거 그럼 한 번만 얘기해볼게. n-r 팩토리얼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10부터 4개 센다고 쳐봐. 10부터 4개 세면 10, 9, 8, 7이지. 얘가 지금 10 빼기 4 하면 6이잖아. 한 개가 더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세기 때문에 한 개, 2개, 3개, 4개라.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거든. n팩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n팩은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쭉 해가지고 1까지 온 거지. 네. n-r 팩토리얼은 n-r부터 1씩 작아지면서 n-r 빼기 1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게 뒤에서부터 약분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n-r, n-r-1 쭉 있을 거고 요거 앞에 뭐가 있지? 요거보다 1 큰 n-r 플러스 1이 있겠지. 이렇게 약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에는 포커스 맞출 필요 없어. 요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풍산자에서는 쓰고 있는데 얘가 알게다라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선생님 요거 나중에 뭐 정의나 증명에서 필요하지 않냐라고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 건데 어떨 때는 얘를 쓸 거고 어떨 때는 얘를 쓸 거거든. 이 둘 다 이거 정의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계산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문제, 증명 또는 확인을 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를 쓸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계산 문제를 푼다. 계산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요걸 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요걸 쓸 건데 언제만 정의를 쓰게 될 거다? 뭔가를 증명하시오, 뭔가를 확인하시오라는 문제에서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들. 빈칸 채우기에서는 이제 증명을 쓸 테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만 정의를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놓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럼 한 페이지만 넘기면 순열도 이제 몇 가지 성질이 있거든. 조합은 굉장히 이 성질이 중요한데 순열은 성질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166쪽에 보면 맨 위쪽에 NPR의 변형식과 정의다라고 나왔잖아. 지금 166쪽에 여기 박스에 1번이 선생님이 말한 수학적 정의야. 정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성질 딱 두 가지만 볼게. 성질 딱 두 가지만 보고 외울 것도 없는 가치가 없는 성질이야. 조합에선 성질이 너무 중요하지만 순열은 그냥 간단하다. 우리가 NPN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 NPN은 뭐니? N개 중에서 N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 쓰고 그럼 이거 그냥 뭐랑 똑같을까? 당연히 그냥 N팩이랑 똑같겠지. 그냥 N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을 거야. 너무 당연한 성질이고 NP 제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고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0팩이랑 똑같은데 NP0 어쨌든 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다. 순열도 무슨 나라냐면 팩토리얼로 이루어졌으니까 열심히 곱셈 나라지. 그러니까 곱셈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순수 안에는 1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팩이 1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401번부터 한번 문제를 봐볼게. 401번의 문제를 한번 보면 자 그냥 다음 값을 계산해내면 얘는 계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자라는 거야. 이제 쓰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넣쳤을 때 자, 6P3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6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겠다? 3개를 곱하겠다. 6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하겠다. 그래서 얘는 120이 답이 되겠지. 자, 5팩토리얼 그냥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끝까지 1까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120이 답이 되겠다. 4P4 선생님이 아까 NP는 NP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 전혀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4P4 계산하면 되는 거지. 4P4는 4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면 돼? 네. 4개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24가 답이 되겠지.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순열 문제들은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숫자 계산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답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너네 해봐야 돼. 이거 나중에 그냥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귀찮아도 순열 계산해서 7P0은 항상 얼마다? 0은 1이다. 0 팩토리얼도 1이다. 순열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잘할 수 있을 거고 40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별표를 좀 하나만 치고 이게 막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푸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꼭 방법을 좀 숙지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거든. 403번 403번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놓읍시다. 우리는 정의는 무조건 뭔가를 증명하거나 확인할 때만 쓸 거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NPR의 계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거 정의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번에 7PR이 210이 되는 R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계산 방법을 선생님 내가 너희한테 계속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1씩 작아지면서 이게 핵심이야. 1씩 작아지면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속적인 수라는 얘기야.
항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7PR 요게 계산 어떻게 하죠? 우리? 7PR 계산 어떻게 하냐면 7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면 돼? R개를 곱하면 돼. R개를 곱하면 돼. 얘가 지금 얼마가 되고 싶은 거냐면 210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거를 막 기호로 써. 선생님이 아까 여기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여기가 7-R 더하기 1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몇 개 곱하면 210 되는지. 11개 곱하면 얼마지? 40이지. 안 되지. 그 다음에 얼마가 와요? 5가 오잖아. 그럼 5까지 곱해봐. 그러면 210 돼, 안 돼? 유찬아, 집중하고. 빨리. 7, 6, 5 하면 210 돼, 안 돼? 돼요. 세지? 그럼 끝났네. 이게 누구게? 그럼 몇 개 곱한 거야? 3개? 3개 곱한 거네. 그러니까 R은 얼마면 되겠다? 3이면 되겠다. 무조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막 이상한 공식 쓰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우리는 연속적인 수의 곱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쉽게 해결을 해나가겠다. 그럼 이제 이 연속적인 수들의 곱이다라는 걸 알면 더 쉬워지는 거야. NP가 90이 되고 싶대. 그럼 NP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하는 거거든. 얘가 9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애들이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얘가 어쨌든 뭐다? 연속적인 두수다. 연속적인 두수는 90, 이거 얼마든지 감각적으로 쉽게 만들었을 때 그렇지. 얼마나 되냐면 10하고 9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10이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자, 세 번째는 더더욱이야. 더더욱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지금 NP4가 20 곱하기 NP2가 되고 싶다면 이게 되고 싶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P4의 계산 방법을 써보면 NP4는 어떻게 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면 4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다. 1씩 작아지면서 4개를 곱하면 얘가 20 곱하기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가 곱해진 거야. 자, 우리는 적어도 한 99%는 절대 전개해서 안 풀 거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해. 약분이 가능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여기 나왔지? 이것도 전개 안 할 거라고. 얘도 지금 뭐냐면 연소적인 두수죠. 5, 4. 그치, 연소적인 두수의 곱이 20이 되는 건 5고 4가 되겠네. 그러면 n-2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면 된다? 7이 된다.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줘도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결을 해나갈 거다. 그 다음에 405번에다가도 별표를 좀 하나 칠게요. 증명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미리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너네가 생각해볼 기회가 없어져서 요거 그냥 405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지금 405번에 문제를 한번 써보면 R이 1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하는 분야래. NPR은 N-R 플러스 1 곱하기 NPR-1이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했어. 참고로 이거 지금 R이 1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냥 이거 사실 순열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거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야. 순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라서 저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증명하는 문제는 수학적 점. 그치, 무조건 정의를 가지고 게 문제를 못 푼다. 정의로만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증명해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정의를 한번 써보자. 자, NPR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N팩을 앞에서 뒤에를 뺀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얘가 지금 N-R 플러스 1 곱하기, 자, 얘도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N팩을 앞에서 뒤에 걸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 거거든. 한 번만 써볼게. 가끔 이거 애들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앞에서 뒤에 거를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요거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요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증명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팩토리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 계산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팩토리얼 계산에서
문자가 들어간 팩토리얼 계산에서 핵심이 뭐냐면 팩토리얼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있다고 쳐볼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외우는 거 아니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1부터 1씩 작아지지. 여기서 1 빼면 뭐가 되지? n이 되지. 여기서 1 빼면 n 마이너스 1이 되지. 여기서 1 빼면 n 마이너스 2가 돼. 쭉 해서 1까지 곱한 거야. 1까지 곱한 거야. 그럼 팩토리얼을 내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뭐가 될까? 이거 뭐가 되니? n부터 1씩 작아져서 1까지. 그치, 얘가 n 100이 된다. 그럼 마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팩토리얼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거거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은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 옆에서 써볼게요. 자, 얘는 n-r 플러스 1 곱하기 여기서 1 빼면 뭐가 되지? n-r 쭉 해서 1까지 곱한 거야. 그러면 얘를 빨리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n-1부터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면 n-r. 그치, 요거랑 똑같아. 그럼 선생님이 요거 오른쪽만 다시 써볼게요. 오른쪽만 다시 써보면 n-r 플러스 1을 곱하기 이 분모를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n-r 플러스 1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분자는 n 팩토리얼로 있네. 그럼 무슨 수가 가능해진다? 약분이 가능해진다. 똑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해진다. 그럼 우변이 결국 뭐만 나와? n-r 팩분의 n팩 결국은 모양이 똑같아졌네. 그럼 증명이 끝난 거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을 쪼개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407번은 기본적인 이제 순열 문제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이니까 얘를 좀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자, 아직은 이제 순열 우리 시작도 안 했어. 자, 407번에 1번을 보면 5명의 학생을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우선 이 문제까지는 계속 공식을 써오면서 해볼게.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정확하게 뭐다? 5 팩토리얼이다. 얘가 5 팩토리얼이다라는 거를 알길 바라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5 팩토리얼 계산은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끝까지 곱하면 되니까 120까지가 답이 되겠다. 자, 2번에서는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얘도 지금 선생님 이제 이 다음 문제부터는 그 순열을 안 쓸 건데 얘도 이제 식으로 풀어볼게. 이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뭐다? 그치, 이게 5p3의 정이다. 그래서 얘는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까지가 답이 되겠지. 409번도 바로 이제 그냥 순열 연습하는 문제 한 번만 해볼게. 자, 서로 다른 9권의 책 중에서 R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72가지다 라고 썼어. 그럼 얘도 이제 지금 당장은 뭘 연습하길 바라는 거냐면 9권 중에서 그치, R권을 나열하는 게 9PR이다. 이게 7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9PR은 어떻게? 9부터 1씩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하는 경우가 될 텐데 이미 이렇게 쓴 순간 끝난다. 이거 72네. 그래서 몇 개? 그치, 2개. 그래서 R은 2가 되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내가 순열을 풀 거고 그 다음 장부터는 순열을 안 풀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나가는데 좀 합시다. 쭉쭉 나가는구나. 아, 이게 진도 나갈 때 결석생이 나온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거